네. 어제 공정위가 국내 1, 2위 배달앱이죠. 배달의 민족 요기요 기업 결합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 결정 내렸습니다. 독일 기업의 토종 배달앱 1, 2위 인수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이 나왔는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승규 기업 결합 과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서 우려가 많았습니다. 독일 기업인데 토종 배달앱 1, 2위를 인수하겠다는 발표. 공정의 역할 상당히 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번에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떤 과정 있었는지요? 네, 일단 기업 결합을 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 회사들이 작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저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는데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좀 여러 가지 쟁점이 많은 건이었습니다. 소비자나 음식점 배달원들에 미치는 영향도 큰 반면에 스타트업 쪽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도 좀 엄밀하게 분석을 해야겠다 해서 가령 경제 분석 전문가 분들께 용역도 의뢰도 드리고 해서 한 수개월에 거쳐 경제 분석도 하고 시장 상황 분석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네. 그 결과 공정위는 조건부 승인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조건부 승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좀 소개해 주세요. 여기 기업 결합의 당사 회사는 말씀하셨다시피 독일의 DH와 한국의 우한 형제들입니다. 근데 조건부라 함은 이 양사 간의 결합은 허용은 하되 네.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요기요 사업을 매각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요기요를 운영하고 있는 DH 코리아의 지분을 매각해야 된다 이런 조치였습니다. 네. 그러면 독일 기업이 토종 배달앱 인수하는 건 허용을 하되 대신에 요기요 지분은 매각해야 한다 이 조건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합병 불허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지요? 네. 일단 배달앱 시장에서의 경쟁 체제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는 사실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그 효과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당사 회사가 당초 주장했던 이 기업 결합의 사유는 DH의 첨단 물류 시스템하고 우한 형제들의 마케팅 능력을 결합을 해서 시너지를 높이고 이걸 기반으로 아시아 시장도 진출하겠다 이런 거였는데요. 네. 어쨌든 DH랑 우한 형제들이 각자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결합 자체는 허용했다는 점에서 불허하고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를 보면서 이렇게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건 맞는지 좀 보세요. 네. 2011년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 1, 2위 기업이 G마켓하고 옥션이었는데 이때 기업 결합 심사는 조건 없는 합병 이거를 승인했다고 하고 이번 사안은 좀 이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 배경도 좀 알려주시죠. 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시에는 수수료 인상 금지 같은 소위 말하는 행태적 조치를 조건으로 승인을 했던 거였는데요. 네. 근데 그 건하고 이 건하고는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나 당사 회사들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뭐냐면 당시에는 우리가 흔히 언론에 보도되듯이 당사 회사들이 오픈마켓에서 87%의 점유율이라고 했었는데 네. 이게 플랫폼이다 보니 양면이 있습니다. 판매자 측면도 있고 소비자 측면도 있는데 87%라는 거는 판매자 측면이었고요. 소비자 측면에서는 오픈마켓에서 사든지 다른 일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든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시장을 좀 더 넓게 보면은 당시의 당사 회사 점유율은 30% 정도 때,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것보다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첫 번째 차이고요. 네. 두 번째, 시장의 동태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동태성이라 하면 솔직히 시장의 주도적 사업자들이 좀 변동되는 이런 모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도 결합하기 전에 옥션이 선두주자였는데 G마켓이 나중에 등장해서 1위로 올라서는 이런 변화도 있었고요. 반면에 이 시장은 짧게 봐서는 5년, 길게 봐서는 10년 동안 배민이 1위, 요기요와 2위 합해서 거의 시장을 독점하는 현황이 5년 내지 10년 동안 계속됐던 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착 정도가 그때보다 훨씬 강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앞으로의 시장 변화 가능성인데 소위
뭐 새로운 업체들이 들어와서 시장을 장악한다거나 이런 가능성, 소위 말하는 쿠팡이나 네이버 오픈마켓 시장에서 그런 가능성이었는데요. 당시 약간 다른 건 뭐냐면 그때는 또 PC 시대여서 가령 물건을 산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PC의 가격 비교 사이트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오픈마켓 시장으로 들어오는 네. 그런 경향이 높았습니다. 특히 가격 비교 사이트 중에서도 네이버 통해서 들어온 비중이 한 85%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네이버의 진입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건데요. 네. 지금은 아시다시피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그 말인즉슨 그냥 앱을 설치해 놓으면 그 앱으로 직접 들어가서 소비자들이 배달 주문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포털을 통해서 들어오는 트래픽의 비중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네이버가 물론 진출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큰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 발표난 이후에 딜리버리 히어로 이 독일 기업에서는 공정위 결정 수락하겠다. 그리고 요기요 매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보니까 금액 보니까 요기요가 2조 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인수처를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매각이 안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저희는 그러니까 사실은 경쟁 제한성을만 생각한다면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냥 기존 체제 유지해라라는 네. 걸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준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인정한 측면도 있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6개월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다는 거는 저희 조치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어쨌든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 조치를 이행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6개월 내에 매각하지 못하면 한 번에 더 기회는 줍니다. 예. 매각 기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는 한 번에 더 기회를 더 주기는 하는데 그때까지도 안 됐다 하면은 그거는 저희는 제재가 들어갑니다. 제재는 그러니까 매각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행 강제금이라는 걸 부과를 하는데요. 네. 매 1일당 결합 금액의 10,000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한 근데 여러 기준에 따라서 10,000분의 1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매각 금액을 뭐 4조 몇천억 정도 얘기하니까 10,000분의 1이라면 한 하루에 4억여 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되고요. 네. 그리고 당사회사를 검찰에 형벌로서 조치할 수 있게 고발하는 그런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 정도의 조치라 그러면 매각을 안 할 수는 없겠군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혹시라도 이 독일 기업 쪽에서 뭐 자회사 형태 인수라든가 뭐 인수 기업을 다시 합병한다거나 이럴 우려는 없을까요? 저희가 근데 매각 조건 중에 하나는 DH가 특수관계인 외자에게 매각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도 특수관계인에 속하기 때문에 네. 자회사가 인수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혹시 몇 년 후에 시장 상황이 바뀌었을 때 다시 뭐 자회사를 통해서 인수를 추진한다? 그거는 그때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판단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네. 합병 얘기가 나왔다가 배달의 민족은 인수가 되는 거니까 배달의 민족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뭐 크게 동요는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요기요 쪽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용 문제까지 엄밀하게 물론 그렇겠죠. 판단은 아니기는 한데 예. 그래도 당사회사도 어쨌든 이게 중요한 자산인데 매각을 하려면 그 가치를 가능한 한 높게 받고자 할 거고요. 그러려면 핵심 자산인 인력도 유지를 해야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의도적인 뭐 해고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기업 요기요 자체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경영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독점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의 역할에 상당히 좀 우리가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봤을 때 지금 이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어떤 직종이고 업종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업계 쪽에서는 배달 시장 아니면 이 변화하는 시장을 너무 좀 공정위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이 스타트업계 이런 데 좀 나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를 하는 거는 경쟁 제한성을 본다는 건데 그 얘기인즉슨 소비자, 여기선 수요자들의 후생을 보호한다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몇 년, 10년 후에 그런 업계에 큰 변동이 설사 있을지라도 그렇다면 그때까지 이 수요자들, 여기서는 음식점, 소비자, 배달원들이 감당해야 되는 폐해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일단 소비자 후생 보호 관점에서 저희는 접근을 했고요. 다만 말씀하신 스타트업계의 투자 엑싯 전략을 저해한다거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결합 자체는 허용을 했으니 배민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그 스타트업계 활성화 측면에서는 사실은 경쟁이 활성화되는 게 조그만 영세 스타트업들이 시장 진입하기는 데에는 거대 업체가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들어갈 여지가 있는 게 더 낫다는 저희는 입장입니다. 공정위 역할에 비춰봤을 때 최근에 이렇게 상당히 다양한 그리고 갑작스럽게 새로운 어떤 업태나 이런 것들이 등장했을 때 공정위로서 판단할 때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기업결합 심사라는 것 자체가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아시다시피 미래를 예측하는 건 쉽지 않아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데이터, 많은 의견,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분석 이런 거를 통해서 가급적 정확하게 예측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새로운 이런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성장 과정에서 모바일, 디지털 환경 배경으로 한 기업들 생겨나고 사라지고 인수되고 합병되고 이러한 것들 계속될 것 같아요. 이번에 좀 이 공정위 결정을 통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의미가 있다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네, 스타트업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모든 스타트업의 인수를 제한하거나 이런 거는 결코 아닙니다. 뭐냐면 이 스타트업을 인수함으로써 시장을 독점화하고 지배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 결합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스타트업이란 말 자체에 녹아 있듯이 지배력을 가진 회사는 아니길 거기 때문에 오히려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진입할 때 그거를 막고자 하는 기존 진입자의 지배력이 너무 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스타트업 업계에도 경쟁을 활성화하고 진입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이순규 기업결합과장 연결해서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